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고 나서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를 빗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서 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르신이 지금은 거울 앞에서 활짝 웃고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담 진행자이자 30년간 탈모 치료를 해온 피부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평범한 것 하나로 머리숱을 되살리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머리 감는 습관은 오늘 당장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매일 조금씩 죽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오신 75세 이은주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머리를 감을 때마다 배수구가 막힐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져요. 거울 볼 때마다 정수리가 훤히 보이니까 너무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검은 콩이며 뭐며 머리카락에 좋다는 건 다 사다 먹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언니도 탈모가 있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냥 포기하고 모자만 쓰고 다니려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조용히 잡고 말씀드렸죠. 할머니, 머리카락은 유전이 아니에요. 습관이고 관리예요.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작년 겨울에 응급실로 실려온 68세 박철민 어르신이 계셨어요. 갑자기 머리 전체가 동전만큼씩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평생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시면서 손톱으로 박박 긁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두피가 얇아졌는데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감으시다가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모근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분은 적절한 치료와 함께 올바른 머리 감는 방법을 배우신 후 3달 만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주변에서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회복되셨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머리를 깨끗하게 감았는데 오히려 더 푸석해지고 손으로 쓸면 계속 빠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머리를 감을수록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안 감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신 적 있으시죠? 저는 30년간 병원에서 매일 이런 고민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봤거든요. 200명의 환자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 동안 머리 감는 습관을 관찰했어요.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는 분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감는 분들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은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5배요? 그분들 모두 자신은 깨끗하게 감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뜨거운 물로 감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게 씻어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니에요. 뜨거운 물은 두피를 데이는 것과 같아요. 마치 꽃밭에 끓는 물을 붓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는 거예요. 많이 쓰면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강한 화학 성분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손톱으로 긁으며 감는 거예요.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두피를 칼로 긁는 것과 다름없어요.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면서 모근이 약해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더욱 얇아지고 민감해져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들이 나이가 들면 치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로 머리숱을 되살리는 방법인데요. 작년에 오신 72세 정태현 어르신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바른다고요?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커피야말로 하늘이 내린 탈모 치료제라고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건 몇 년 전 독일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였어요. 한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하셨거든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속 성분이 탈모를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학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저도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그분이 보여준 연구 결과는 놀라웠어요.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 커피를 바른 그룹에서 머리카락이 절반 가까이 더 많이 자란 거예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실험을 시작했어요. 우리 병원 환자 50명에게 3개월 동안 써봤는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45명이 좋아졌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69세 김정호 어르신이었는데 정수리가 비어서 10년째 고민하고 계셨어요. 모자 없이는 밖에도 못 나간다고 하셨죠. 3개월 후에 그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모자를 안 쓰고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보세요. 정수리가 까맣게 차올랐어요. 아내가 당신 머리에 뭐 심었냐고 물어봤어요. 10년 만에 모자 없이 다녀요. 그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고요. 커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까요? 첫째, 혈관을 넓혀줘요. 머리 피부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넓어지면 영양분이 머리뿌리까지 더 잘 가요.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둘째, 세포에 힘을 줘요. 머리뿌리가 머리카락을 만들려면 힘이 필요한데 커피가 그 힘을 줘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요. 셋째, 나쁜 물질을 막아줘요. 탈모를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 있는데 커피가 그 나쁜 물질을 막아줘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건 진한 검은 커피와 스프레이통 뿐이에요.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간 커피는 안 돼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진한 검은 커피를 만들어서 완전히 식혀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뜨거운 커피는 절대 안 돼요. 스프레이통에 담으면 끝이에요. 사용하는 방법도 쉬워요. 머리 감기 15분 전에 머리 피부에 뿌려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고요. 15분 후에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면 돼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뜨거운 커피는 쓰지 마세요. 머리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피하시고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비싼 탈모약이나 병원 치료 없이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머리 피부만 관리하면 될까요? 머리카락 자체도 보호해야 해요. 선생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요? 더 기름져 보이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세요. 하지만 제가 몇 년 전 인도에서 본 광경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70세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그 할머니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고 윤기가 났어요. 50년 동안 매일 코코넛 기름을 발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옛날 풍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따져보니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어요. 머리를 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샴푸의 강한 세정력이 머리카락 보호막을 벗겨내요. 이 보호막이 벗겨지면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끊어지기 쉬워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져요. 젊을 때는 머리 피부에서 기름이 나와서 보호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름도 줄어들거든요.
제가 이런 환자분을 봤어요. 72세 한순덕 할머니였는데 파마와 염색을 자주 하셨어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진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머리 감는 게 무서워요. 감고 나면 더 상한 것 같아서요. 저는 그분께 기름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3개월 후에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선생님, 제 머리 좀 만져보세요. 20살 때 머리카락 같아요. 딸이 엄마 머리에 뭐 했냐고 물어봤어요. 정말로 머리카락이 비단처럼 부드러웠어요. 빠지는 양도 많이 줄었고요. 기름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까요? 첫째,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기름이 머리카락을 얇게 감싸서 샴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줘요.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요. 둘째, 수분을 지켜줘요. 머리카락 안에 있는 물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비닐하우스가 채소를 보호하는 것처럼요. 셋째, 영양을 줘요. 기름 속에 있는 비타민이 상한 머리카락을 회복시켜줘요. 제가 추천하는 기름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미각류예요. 쌀겨에서 나온 우리나라 전통 기름이에요. 비타민이 올리브유보다 3배나 많고 우리 피부에 가장 잘 맞아요. 가격도 싸고요.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이에요. 입자가 작아서 머리카락 깊숙이 들어가요. 머리카락이 상하는 걸 막아주고 세균도 막아줘요.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서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들어요.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세요. 절대 머리 피부에는 바르지 마세요. 10분에서 15분 후에 샴푸하면 돼요.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바르면 기름져 보이고 머리 피부에 바르면 구멍이 막힐 수 있어요. 머리카락 끝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감았는데요.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지지 않나요? 82세 이봉수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머리 피부를 보니 빨갛게 상처가 나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머리 피부를 칼로 긁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는 아기 다루듯 부드럽게 감으셔야 해요. 그 할아버지는 3개월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선생님, 50년 만에 머리가 안 가려워요.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요. 머리 감기는 매일 하는 일이에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완벽한 머리 감기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 온도의 비밀이에요.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겠지? 절대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몸 온도와 비슷한 정도면 좋아요. 손목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으면 딱 좋아요. 뜨거운 물은 머리 피부를 데이고 찬물은 때를 제대로 못 씻어내요. 두 번째는 먼저 물로 헹구기예요. 샴푸하기 전에 1분에서 2분 동안 물로만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먼지와 때의 대부분이 씻겨나가요. 커피와 기름도 이때 어느 정도 씻겨나가요. 세 번째는 샴푸 거품 내기예요. 절대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지 마세요.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서 물을 조금 섞어 거품을 내요. 거품을 먼저 만들어야 자극이 줄어들어요. 네 번째는 지문으로 마사지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 부분으로 머리 피부를 마사지해주세요. 절대 손톱을 쓰지 마세요. 앞머리에서 정수리로, 옆머리에서 가운데로, 뒷머리에서 위로, 각 부분을 10초씩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다섯 번째는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씻어주세요. 머리 피부를 마사지하면서 나온 거품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려요. 머리카락끼리 비비지 마세요. 엉키고 상해요. 여섯 번째는 꼼꼼하게 헹구기예요. 샴푸했던 시간의 2배로 헹궈주세요. 샴푸가 남아있으면 머리 피부가 트러블이 나요. 일곱 번째는 린스는 머리카락만 발라주세요. 절대 머리 피부에 닿지 않게 하세요.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고 1분에서 2분 후에 깨끗이 헹궈주세요. 8번째는 마지막 헹구기예요. 마지막으로 머리 피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헹궈주세요. 이때 미지근한 물에서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모공이 오므라들어서 좋아요. 제가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가르쳐드린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68세 박성철 어르신이 3개월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아내가 제 머리 만져보고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굵어진 것 같대요. 70세 조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머리가 가렵고 비듬이 많았는데 이 방법으로 감고부터는 가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탈모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숨은 원인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밥그릇이에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식탁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플라스틱 국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뜨거운 국이 담긴 금속 그릇에서는 금속 이온이 나와서 몸속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해요. 플라스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나와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모두 탈모를 유발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올해 초에 오신 70세 정동철 어르신은 밥 먹을 때마다 스테인리스 그릇을 고집하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도자기 그릇으로 바꿔보시라고 조언드렸더니 처음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웃으셨죠? 그런데 한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빗에도 머리카락이 덜 걸려요. 눈에 띄는 변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생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밥그릇 바꾸기예요. 유리나 도자기 그릇, 뚝배기, 나무 수저, 이 3가지만 지켜도 매일 먹는 밥 한 끼가 머리카락을 지키는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생활 속 독소를 줄이는 것이 탈모를 막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병원에서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였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유전이니까 포기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탈모는 정말 유전 때문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유전은 30%예요. 나머지 70%는 습관이에요. 쌍둥이를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인데도 한 명은 탈모, 한 명은 정상인 경우가 많았어요. 왜일까요? 생활 습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병원에 오신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 형, 동생 모두 대머리인데 본인만 머리가 많은 60세 남성분이었어요.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20살부터 머리 관리에 신경 썼어요. 남들이 유별나다고 했지만 꾸준히 했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집안에 대머리가 없는데 본인만 탈모인 분들이요. 대부분 머리 감는 습관, 스트레스, 먹는 습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머리 감기 15분 전, 커피 영양수를 두피에 뿌리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커피는 반드시 진하게 내린 검은 커피를 완전히 식힌 상태여야 하고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머리를 감기 전에 머리카락 끝이 푸석하다면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을 동전만큼 덜어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펴 발라주세요. 10분 후 샴푸해 주시면 돼요. 두피에는 절대 바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식사할 땐 도자기나 유리 그릇, 뚝배기 같은 자연 소재 그릇을 사용하고 나무 수저를 함께 쓰시면 좋아요. 뜨거운 국을 금속이나 플라스틱 그릇에 담는 습관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거나 환경 호르몬을 유발해 머리카락에 좋지 않아요. 잠은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는 가능한 줄이세요. 음식은 검은 콩, 계란,
해조류, 견과류처럼 모발에 좋은 식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모든 게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에 단 15분만 투자하면 머리숱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오셨던 78세 김영순 할머니도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탈모셨고 남편도 대머리였으니까 나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부터 하나하나 바꿔보자고 말씀드렸고 3개월 후 그분은 자신 있게 머리핀을 꽂고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머리숱이 정말 달라졌어요. 딸이 엄마 요즘 얼굴이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10살은 젊어 보인대요. 저는 머리 얘기 나올까봐 모임도 피했는데 요즘은 일부러 약속을 잡아요.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도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같이 웃으면서도 가슴이 찡했어요. 그분 표정이 진짜 달라져 있었거든요. 눈빛이 반짝였어요. 예전엔 고개를 숙이고 오시던 분이 당당히 거울을 보며 웃고 계셨어요. 머리카락이 변하니 사람의 자신감과 삶의 방향까지 바뀌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어요.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67세 박철수 어르신은 3개월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마한 것처럼 머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내가 제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게 30년 만이에요. 79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녀가 할머니 머리 비단 같다고 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머리카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기억하시죠? 첫째, 두피에 커피 영양수 뿌리기. 둘째, 머리카락 끝에 기름 바르기. 셋째, 금속 대신 도자기 그릇 사용하기. 넷째, 손톱이 아닌 손끝 지문으로 감기. 다섯째, 린스는 꼭 머리카락에만 바르기. 이 5가지만 지켜도 70% 이상의 탈모는 막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지고 나면 늦어요. 혹시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고 변화는 자존감을 되돌려줘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던 그 순간에서 미소 짓는 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머리카락도 건강처럼 오늘부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더 풍성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건강한 정보를 전하고자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이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체질이 달라요. 건강 상태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금방 좋아지고 어떤 분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은 참고로만 쓰시고요. 실제로 해보실 때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보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만약 머리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평소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근처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릴게요. 커피 영양수는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나요? 냉장고에서 3일 정도 보관 가능해요. 그 이후에는 새로 만들어 쓰시는 게 좋아요. 기름을 바르면 정말 기름져 보이지 않나요? 적당량만 쓰시고 머리카락 끝 부분에만 발라주시면 기름져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윤기가 나서 건강해 보여요.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보실 수 있고요. 하루에 몇 번씩 해야 하나요? 커피 영양수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해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두피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나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70% 이상의 분들이 좋은 결과를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세요.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확인한 건 탈모는 유전보다 습관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 중에도 한 명만 탈모인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생활 습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두피의 커피 영양수. 둘째, 머리카락 끝에 기름 바르기. 셋째, 금속 대신 도자기 그릇. 넷째, 손톱이 아닌 손끝 지문으로 감기. 다섯째, 린스는 꼭 머리카락에만. 이 5가지만 지켜도 70% 이상의 탈모는 막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지고 나면 늦어요. 혹시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변화는 자존감을 되돌려줘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던 그 순간에서 미소 짓는 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머리카락도 건강처럼 오늘부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더 풍성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되시길 바라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어요. 행복한 인생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